안녕하세요. 한국의 저출생 문제 다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?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일하는 부모님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가져온 아주 놀라운 변화, 그리고 이 야심찬 계획이 과연 우리 사회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시작부터가 좀 다릅니다.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주 희망적인 그리고 꽤 놀라운 소식에서 출발하거든요. 44만 2,388명. 이게 바로 작년에 육아휴직 같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제도를 쓴 근로자 수예요. 근데 이게 그냥 많은 숫자다 이게 아니고요.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로 역대 최고치라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아니, 1년 만에 33.3%가 늘어난 거예요.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인데 이게 그냥 뭐 숫자가 좀 올랐네 이 정도가 아니라요. 우리 직장 문화에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. 이런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. 바로 이 숫자 60.7% 증가. 이게 뭔지 아세요? 바로 육아휴직을 쓴 아빠들의 증가율입니다. 와,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요. 중요한 건 이런 좋은 분위기를 어떻게 계속 이어가느냐.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의 새로운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. 자,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유연한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는 건지 한번 볼까요? 아주 새로운 제도부터 시작해 보죠. 이게 뭐냐면요. 말 그대로 10시에 출근하는 제도인데요. 아이가 12살이 안 됐으면 부모 중 한 명이 하루에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아침에 애 유치원 데려다주고 출근하거나 오후에 병원 데리고 가려고 일찍 퇴근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? 월급이 하나도 안 깎인다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. 아니, 직원이 1시간이나 일을 덜 하는데 특히 작은 회사들은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는 걸까요? 바로 이 그래프가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. 정부가 지원을 확 늘렸어요. 직원이 휴식하거나 단축 근무를 할 때 그 자리를 메꿀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주는 지원금이 있잖아요. 이걸 월 최대 140만 원까지 올려준다는 거예요. 이러니까 기업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겠다 이겁니다.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요. 누가 휴직하면 그 빈자리는 동료들이 나눠서 맡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. 이제는 바로 그 동료들, 추가로 업무를 떠하는 동료들한테도 지원금을 최대 300까지 주기로 한 겁니다. 팀 전체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거죠. 이건 정말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한 것 같아요. 자, 아까 남성 육아휴직이 엄청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바로 그 흐름을 타서 이번 정책들은 아빠들에게 훨씬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온 게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라는 건데요. 이름이 좀 재밌죠? 핵심은 아빠가 단순히 아이가 태어난 후만이 아니라 임신 기간부터 출산, 육아까지 전 과정에 진짜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게 만들자는 거예요.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3가지로 바뀌어요. 가장 눈에 띄는 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원을 시작한다는 점이에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출산휴가를 땡겨 쓸 수도 있고요. 안타깝게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를 위한 휴가도 새로 생겼습니다. 이건 정말 필요한 변화였죠. 자, 물론 회사에서만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. 이제부터는 직접적인 아이 돌봄 지원, 그러니까 돌봄 안전망을 어떻게 더 튼튼하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하는 부모님들이라면 정말 공감하실 텐데 갑자기 애가 아프거나 방학인데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말 막막하잖아요. 이런 짧은 돌봄 공백이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. 바로 이런 순간들을 위해서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. 길게 몇 달씩 쓰는 게 아니라 딱 1주나 2주 단위로 짧게 쓸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유용한 카드가 하나 더 생긴 셈이죠. 그리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있잖아요. 집으로 돌봄 선생님이 오시는 거요. 이것도 문턱이 낮아집니다. 지금까지는 소득 기준이 좀 빡빡해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더 많은 중산층 가정도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50만 원. 이 돈은 뭐냐면요. 초등학교 3학년처럼 돌봄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에 아이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에 쓸 수 있는 이용권이에요. 일종의 바우처죠.
학원비 같은 사교육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좀 덜어주겠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보면 정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들이 많았어요. 그쵸? 하지만 이 모든 정책들은 결국 마지막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.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말인데 이게 핵심을 딱 짚고 있어요. 누구나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여건과 문화를 만들겠다.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회사에서 눈치 보여서 못 쓰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. 결국엔 문화가 문제라는 거죠. 과연 정부가 내놓는 이런 정책만으로 뿌리 깊은 직장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요? 이것이야말로 이번 정책들이 진짜 성공하느냐 마느냐를 가를 마지막 관문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